오늘 준비하신 그러면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등등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보시면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사실상 정계에서 좀 뭐 퇴출 당하신 건데. 당하신 거예요? 네, 당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면 정치권에서는 가망이 없다. 작년에도 그 선거 비용 리베이트 사건. 네네. 사실 다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예. 국민의당에 치명타를 입고 그때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국민의당의 검증 실패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후보를 위한 폭로였어요. 예. 그래서 후보가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사실은 박주선 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예. 그때 입장을 발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정치적 책임을 사실상 뭐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근데 퇴출됐다는 게 이제 그런 상징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의도의 분위기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의원들끼리. 물론 뭐 언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자진 사퇴하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가끔씩 예수처럼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드물게 있죠. 그런 케이스가. 손학규 선배도 뭐 시골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을 하시고 싶은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신 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부활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삼수사수까지 하셨고. 그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리는 약간 반반이거든요. 아까운 사람이라는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미련까지 국민들이 좀 버리실 정도로 너무 늦게 대응하시는 거 아니냐. 멘트를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기 차곡차곡 쌓이는 문자의 숫자를 계속 보시는데 자꾸 눈길을 돌려서 저희 화면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는 어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꾸 갱신되고 있는데. 겨우 500개밖에 안 됩니다. 계속 욕 많이 해주세요. 겨우 500개밖에 안 됩니다. 예. 아직 홍준표 대표 1000개 일 수 없고 김성태 의원이 기록했던 2000여 개를 일 수 아직 안 됩니다. 철새. 철새 이후에 거기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 뭐 대단했습니다. 폭파 직전이었어요. 거기는 배경음악이 저는 오늘 배경음악 안 깔아줍니까? 예. 깔아드릴게요. 하태하태를 주제로 하는. 자, 그럼 추미애 대표에서 또 한마디 하신다고요?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좀 제가 볼 땐 특징이 스프링 여사. 스프링 여사.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스트롱맨이 아니라 스프링맨이다. 라고 별명을 다시 붙여줬는데. 튄다는 말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튀는 거 내일 튀는 거 다르고. 왼쪽으로 튀었다가 오른쪽으로 튀었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를 보면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 가장 지금 그 절박한 과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정검 유착을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요. 의심케 하는.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 알았을 것이다. 36초 통화했는데 알았을 것이다. 그게 만약에 진실임이 밝혀지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도박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이준석 구속될 건가 말 거냐.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속될 거라고 확신 있게 내가 이야기하면 제가 여당 대표라면 무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거 아니냐. 검찰로부터. 그러면 점검 유착 의혹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박지원 아무런 그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정치적 공세 경솔한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런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제공하지 마라. 그렇죠. 왜 굳이 그런 비밀을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존재감 높이는 정치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하는 일을 분탕 놓는 분탕 여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통화해 보셨나요? 그렇게 느끼는지? 통화는 안 해봤는데 청와대가 처음 국민의당 그 입장 발표 조작했다고 나오고 나서 입장 발표가 굉장히 약했어요.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 정도가 기본인데 그냥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하다.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는 의지가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저쪽에서 인정했으니. 그렇죠. 그냥 넘어가자. 받아주자. 그냥 검찰 수사로 마무리 짓자. 예. 이 정도의 정치적으로 마감하고 싶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이 지금 국면에서 추경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북핵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치권이 다시 콩가루 집안처럼 싸우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죠. 달갑지 않을 수도 있고 달가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잘 때린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국민의당 때려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추미애 이제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쓴소리야 전국이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때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조대엽, 송영무 한번 재검토해달라. 이 한마디만 하면 지금 여야 관계 잘 굴러갑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저는 야당 입장이지만 제가 이제 경선 때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야당도 이제 발목 야당이 아니라 뺄셈 야당이 아니라 덧셈 야당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하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그 정도 정치 단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권의 발목을 잡는 여당, 발목 여당. 지금 추미애 대표는 제가 상정하고 있는 정치 프레임에 들어와 있어요. 여당이 발목 뺄셈 여당이 됐고 여당이 오히려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이 정부를 도와줘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성공하게끔 하는 그런 형님 야당. 이 모습을 완전히 새로운 야당이죠. 바른야당이 그걸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주겠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한 30% 내지 50%는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우리 당을 혁신해서 우리 당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게 제가 이번 포부였는데 안타깝게 2등을 했지만 우리 예원 대표랑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하는 일을 분탕 놓는 분탕 여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통화해 보셨나요? 그렇게 느끼는지? 통화는 안 해봤는데 청와대가 처음 국민의당 그 입장 발표 조작했다고 나오고 나서 입장 발표가 굉장히 약했어요.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 정도가 기본인데 그냥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하다.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는 의지가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인정했으니. 그렇죠. 그냥 넘어가자. 받아주자. 그냥 검찰 수사로 마무리 짓자. 이 정도의 정치적으로 마감하고 싶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이 지금 국면에서 추경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북핵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치권이 다시 콩가루 집안처럼 싸우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죠. 달갑지 않을 수도 있고 달가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그러면 추미애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등등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보시면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사실상 정계에서 좀 뭐 퇴출 당하신 건데. 당하신 거예요? 네, 당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면 정치권에서는 가망이 없다. 작년에도 그 선거 비용 리베이트 사건. 네네. 사실 다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의당이 치명타를 입고 그때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국민의당의 검증 실패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후보를 위한 폭로였어요. 그래서 후보가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지는 게 마땅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사실은 박주선 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그때 입장을 발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를 돌려서 저희 화면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꾸 갱신되고 있는데. 겨우 500개밖에 안 되네요. 계속 욕 많이 해주세요. 겨우 500개밖에 안 됩니다. 아직 홍준표 대표 1000개 읽을 수 없고 김성태 의원이 기록했던 2000여 개를 읽을 수 아직 안 됩니다. 철새. 철새 이후에 거기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 뭐 대단했습니다. 폭파 직전이었어요. 거기는 배경음악이 저는 오늘 배경음악 안 깔아줍니까? 깔아드릴게요. 핫해 주제로 하는. 자, 그럼 추미애 대표에서 또 한마디 하신다고요?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좀 제가 볼 땐 특징이 스프링 여사. 스프링.
스프링 여사. 예.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스트롱맨이 아니라 스프링맨이다. 라고 별명을 다시 붙여줬는데. 튄다는 말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튀는 거 내일 튀는 거 다르고. 왼쪽으로 튀었다가 오른쪽으로 튀었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를 보면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 가장 지금 그 절박한 과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거든요. 예. 근데 검찰의 정검 유착을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요. 의심케 하는.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 알았을 것이다. 36초 통화했는데 알았을 것이다. 그게 만약에 진실임이 밝혀지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도박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이준석 구속될 건가 말 거냐.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속될 거라고 확신 있게 내가 이야기하면 제가 여당 대표라면 무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거 아니냐. 검찰로부터. 그러면 정검 유착 의혹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박지원 아무런 그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정치적 공세, 경솔한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런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제공하지 마라. 그렇죠. 왜 굳이 그런 비밀을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존재감 높이는 정치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정치적 책임을 사실상 뭐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퇴출됐다는 게 이제 그런 상징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의도의 분위기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의원들끼리. 물론 뭐 언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자진 사퇴하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가끔씩 예수처럼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드물게 있죠. 그런 케이스가. 손학규 선배도 뭐 시골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을 하시고 싶은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시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부활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삼수사수까지 하셨고. 그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리는 약간 반반이거든요. 아까운 사람이라는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미련까지 국민들이 좀 버리실 정도로 너무 늦게 대응하시는 거 아니냐. 멘트를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기 차곡차곡 쌓이는 문자의 숫자를 계속 보시는데 자꾸 눈길